무리수와 실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실수를 배울 텐데 실수에서 무리수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고 실수라는 단어도 처음 봤을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루트를 소환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루트 4라고 표기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루트 5라고, 나머지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루트 4와 루트 9는 그 값이 각각 2와 3인 것을 알았고 그게 유리수라는 것도 알았는데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은 값을 몰랐었죠. 수학자들이 생각해서 그 값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값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것을 알아냈죠. 근데 알려져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알아냈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운다는 거죠. 알아냈지만 그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설명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고 싶으면은 대학교 수학과 가서 배우면 돼요. 수학과에서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배우겠죠. 어쨌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요. 그 유리수에는 이렇게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2학년 때 배웠죠. 이번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고 이것은 유리수가 아닌 걸 알았죠. 유리수가 아닌 수를, 여기는 잠깐 이걸 지워 볼게요.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2학년까지는 이 유리수 범위만 배웠죠. 유리수 모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리수까지 배웠는데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루트 3, 루트 5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제곱근이 들어간 이 부분을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여기 옆에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 유리수는 영어로 rational number예요. rational number.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기 밑에 rational이라는 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수라는 거죠. 유리수는 합리적인 수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이고 무리수는 rational이 아닌 거죠. R이 들어가면은 부정인데 irrational number,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이상하다는 거죠.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하죠.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란 뜻이에요. real number, 진짜 있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정의했죠.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 이 수의 체계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선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은 그동안 그렇게 큰 생각 없이 사용을 하라고 해서 사용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 더 생각을 해봅시다. 수직선이라는 거는 직선들이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수많은 점들이 있고 그 점들 하나하나가 수를 표현하는 거죠. 그 점들이 모여서 마치 직선처럼 보인다고 해서 수로 이루어진 직선이라고 해서 수직선이라고 이름 지은 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 수직선에 유리수를 나타내는 어떤 점들도 있겠지만 무리수를 나타내는 점들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무리수를
어디에다 점을 찍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0을 기준으로 이렇게 1, 1 합쳐서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봐요.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4죠? 2 곱하기 2니까 4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은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뭘까요? 이 넓이 4의 반이죠? 전부 다 반이니까 넓이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보라색 사각형도 정사각형일 텐데 넓이가 2란 얘기는 한 변 제곱한 게 2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 제곱근을 배웠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이고 이것을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컴퍼스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여기 만나는 점이 생겼죠. 이게 요 길이가 루트 2겠죠. 그래서 수직선에 0에서부터 루트 2 되는 거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무리수 루트 2를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유리수와 수직선 위에 유리수를 모두 찍으면 수많은 유리수들이 있을 텐데 수직선에 유리수로 꽉 채울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무리수를 배웠어요. 무리수와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를 점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리수만으로 수직선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실수라고 정의를 했는데 유리수와 무리수는 실제 있는 모든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은 실수에 대항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의 대소관계. 실수가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두 실수 A, B가 있을 때 A-B가 0보다 크면은 A가 큰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은 B가 큰 것이고 0과 같으면은 두 수가 같다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와 유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알았고 수 체계가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수의 수 체계를 확실히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무리수를 이용한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